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쉼없이 달리는 관악구 봉천동. 이곳에 아주 오래전, 진짜로 하늘이 쪼개지며 거대한 별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까? 고려사의 엄연한 기록이죠. 하지만 더 기막힌 반전은 그 별의 주인입니다. 아마 썸네일을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당한 장군이 아니라 키가 작고 얼굴은 얼었으며 넝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 한 노인이 사실은 이 나라를 구한 하늘의 별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늘을 받드는 동네 봉천동이 천년 동안 숨겨온 이 기적 같은 반전 스토리를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걷던 그 길거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우선 봉천동이라는 이름부터 깊이 들여다볼까요? 밭들 봉의 하늘 천, 이름 한번 장엄합니다. 서울의 수많은 동네 중 감히 하늘을 받든다는 수식어를 붙인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부터 봉천동은 관악산 줄기가 병통처럼 깎아지듯 둘러싸고 있는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워낙 지대가 높고 산세가 가팔라서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살짝 들어도 하늘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하늘 아래 첫 동네, 하늘을 지탱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이 거친 땅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지형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국가의 가뭄이 들면 왕이 직접 관악산 기슭을 향해 머리를 숙이던 성소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깝게 맞닿아 소통하는 통로, 그 신성한 기운이 응집된 곳이 바로 봉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마침내 한 점의 빛으로 응축되어 땅으로 내려온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고려시대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봉천동의 한 평범한 선비집 위로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 깨어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때 보았습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 거대한 유성이 꼬리를 물며 그 집 마당으로 정면으로 낙하하는 것을요. 모두가 재앙이라며 비명을 지를 때 그 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늘을 찌르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귀주대첩의 영웅으로만 알던 강감찬 장군입니다. 별이 떨어진 터, 그래서 이곳은 낙성대라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별이 내려왔으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광채가 나고 장대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역사서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강감찬 장군은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얼굴은 곰보 자국처럼 얼었으며 옷차림은 시장통 노숙자보다 나을 게 없을 정도로 허름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들이 그를 보고는 저런 볼품없는 노인이 어떻게 대장군이란 말이냐며 대놓고 비웃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봉천동이 품은 첫 번째 반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온 별이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는 자신의 비범함을 거친 외모와 넝마 같은 옷 아래 철저히 숨긴 채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의 결실은 장군의 나이 무려 82세에 맺어집니다. 여러분, 82세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고령인데 1000년 전 82세라면 숨 쉬는 것조차 기적인 나이죠.
하지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이 늙은 별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장엄하고도 강렬하게 말이죠. 8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 봉천동의 기운을 받은 그 별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82세의 노구로 일어선 장군의 모습을 상상하며 말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82세의 노인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웅장한 음악과 함께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귀주 벌판. 10만의 거란대군 앞에 선 건 화려한 젊은 장수가 아니라 빗물에 젖은 백발을 휘날리는 82세의 노병 강감찬이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벗어 던지고 녹슬지 않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 봉천동 땅에 별로 떨어뜨린 이유는 80년을 기다려 바로 오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다. 봉천동의 험한 산세처럼 꼿꼿했던 그의 정신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고려군은 전멸 위기에서 살아남아 거란군을 몰살시켰고 장군은 승리한 뒤 조용히 다시 자신의 고향 봉천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밤하늘에선 다시 한번 커다란 별이 나타나 그의 집터를 비추다 사라졌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세월이 흘러 장군의 생가터에 세워졌던 낙성대 석탑은 한때 이름 없는 민가의 뒷마당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천동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탑에 돌가루라도 긁어 마시면 장군의 기계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수백 년간 그 탑을 몰래 지켜왔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낙성대 공원의 석탑입니다.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정신을 이어왔다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을 지날 때나 봉천동의 가파른 고갯길을 오를 때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 보시겠습니까? 하늘을 받들고 사는 동네, 봉천동. 이곳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불꽃을 피워냈던 노병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별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발밑 이 땅의 흙 속에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장군의 기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기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저 장군처럼 포기하지 않는 작은 별 하나가 뜨길 바라며 이번 동네 비밀 이야기를 마칩니다. 82세의 나이에도 칼을 들었던 그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 봅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네 비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